도로 한복판에 덩그러니 내버려진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운전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들의 행방을 한번 뒤쫓아 보겠습니다. 자, 허지연 변호사. 우선 이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나뒹굴고 있다고 해요. 저게 무슨 상황이죠? 정말 엄청난 사고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새벽 1시 반쯤에 서울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사고 소식 듣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운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고 장면이 바로 아이고, 저 장면인데요. 차가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오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전도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누군가 나오고 있죠. 운전자가 보조석으로 통해서 탈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비틀거리면서 현장을 이탈하고 그대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저 정도로 차량이 나뒹군 거면 사실 맞은편에서 만약에 차가 왔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고 수습도 안 하고 저 운전자는 대체 어디 간 겁니까? 도망간 겁니다. 지금 저 운전자를 찾기 위해서 경찰들이 CCTV를 바로 분석하고 인상착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특정을 했는데 그래요? 예. 사고 장소 근처 터널에서 저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네. 저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이 도주를 추적하다가 터널에서 저 사람을 검거하는 모습인데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사실을 부인을 하다가 저렇게 사고 현장에 데려가서 CCTV 영상까지 보여줬더니 네. 사고 사실 인정을 했고요. 음주운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측정을 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정말 만취 상황이었고요. 네. 만약에 저 시간이 낮 시간이었거나 밤이라고 해서 더 빨리 달리는 차량도 있거든요. 예. 정말 차량이 마주오는 차량이라도 있었다면 정말 그러니까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최진희 변호사. 예.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사고를 낸 경우에는 어떻게 좀 처벌이 됩니까? 단독 사고 자체를 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술 먹고 운전했으니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인데 요즘은 음주운전이 굉장히 강하게 처벌되죠. 거의 2번 정도의 어떤 그 전과가 있으면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고 그런 그 음주운전 자체가 전후 상황을 봤을 때에 사고까지 냈고 더불어서 도주까지 했다고 하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새벽이었고 특별한 차가 없었기 때문에 후속 어떤 피해가 없었는데 만약에 저런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다른 사고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고 미조치 이런 부분으로도 처벌될 수 있었는데 적어도 추가적인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지금 저희 그림에 봤을 때는 도로와 관련되는 공공시설물이 파괴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물 손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네. 우리가 좀 추가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라지는 운전자가 또 있다고 해요, 허지은 변호사.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방서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차를 주차한 다음에 그대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신고가 접수가 돼서 경찰이 확인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가 승용차를 불법 주차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된 건데 지금 해당 운전자가 주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위험하게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하더니 그 소방서 바로 문 앞에 소방차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저렇게 차량을 주차해놓고 네. 그대로 달아나서 사라지는 모습이거든요. 운전자 휴대전화까지 차 안에 버리고 도주를 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결국에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11시 13분쯤에 차를 주차했는데 4시간 가까이 차주를 찾지를 못해서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견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소방기본법 위반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남성 알고 봤더니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40대 남성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저렇게 차를 버리고 도망갔냐 했더니 채무 문제가 있는 데다가 차량 소음 문제로 시비를 붙은 적이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쫓아오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서 저렇게 차를 버리고 도주를 그래요? 했다는 네. 거예요. 누가 쫓아왔냐면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을 뒤쫓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네. 유튜버가 쫓아갔었고 신고도 그 유튜버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음주운전을 한 것도 잘못됐지만 저렇게 119 센터 앞에 차를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119 센터에 저렇게 주차를 해서 저것 때문에 지연이 됐어요, 실제로? 실제로 소방 신고가 2건이나 들어왔는데 소방차가 출동을 하지
검사하지 못해서 출동 자체가 그래요? 지연이 됐다라는 예. 거예요. 이 사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바로 측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은 되지 않아서 위드마크 공식,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체중이라든가 음주량 등이라든가 시간 같은 것들을 여러 변인으로 해서 역추적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얼마인지 측정을 해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소가방 기본법 위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네. 단순 공무집행 방해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저렇게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일반 공무집행 방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